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렇게 네. 활기를 치는 이유가 왜 하필 캄보디아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이제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대부분 카지노,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2020년경에 IMF가 오면서 IMF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네. 오면서 국경이 닫히게 됩니다. 음.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범죄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절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왜 일망타진이 안 돼? 이거 그냥 가서 쓸어버리면 되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 단체의 수익이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GDP의 한 10%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 40%를 차지한다. GDP의. 네. 근데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고수익 단기 알바. 일단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마치 가서 친절하게 네. 해줄 것처럼 타요. 타서 심지어 비행기 값을 티켓 값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리면 이쪽입니다 해서 봉고차에 태울 때까지는 아주 친절하게. 근데 봉고차에 태우면 바로 이제 여권을 압수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렇게 네. 활기를 치는 이유가 왜 하필 캄보디아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뭐 네티즌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부와 권력과 즉 조직 간의 유착이 굉장히 심하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이제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대부분 카지노,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캄보디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쭉 됐는데 2020년경에 IMF가 오면서 IMF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네. 오면서 국경이 닫히게 됩니다. 음.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범죄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때 맞춰서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네.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이 접경이 그쪽에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마약 단체라든지 불법 단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심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범죄 조직들이 더 몰려들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대놓고요. 맞습니다. 네. 캄보디아 정부가 절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왜 일망타진이 안 돼? 이거 그냥 가서 쓸어버리면 되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1인 지배 체제가 38년 동안 독재 네, 체제가 네.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경찰 부패도 굉장히 심하고 사법 부패가 140개 국가 중에서 139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네. 부패 지수가 높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나 땅 소유주가 뭐 캄보디아의 고위직이라든지 고위직과 연결된 사람이어서 여기서부터 그냥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이익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도. 맞습니다. 예, 이 범죄 단체가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이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신고를 하면 오히려 경찰이랑 유착이 되어 있어서 경찰이 오히려 이 범죄 단체에다가 야 누가 신고했더라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범죄 단체의 수익이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GDP의 한 10%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 40%를 차지한다. GDP의. 네, 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평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경비 단체도 고용을 해야 되고 청소 업체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15만 명 정도가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 이쯤 보니까 되면 기반 산업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가 싹 빠져버렸을 때는 시장이 죽는 거고 도시가 죽는 거고 국가까지도. 그렇죠. 경제가 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별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굳이 그래서 단속을 할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감금 납치된 한국인들이 꽤 많은데 네, 뭐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가서 납치돼서 감금된 상태로 억지로 이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네, 경우도 네. 있고, 이런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고수익 단기 알바입니다. 그래서 뭔지 지금도 인터넷에 굉장히 그 홍보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주만 하면 뭐 한 3천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방학 때 대학생들 상대로 여기 와서 여행도 하면서 쉽게 돈 벌어라라고 하는 건데, 뭐 단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2주에 2천만 원 준다, 3천만 원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뭐 몇 가지만 하면 된다라든지, 네. 방송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혹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해서 네가 빚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소위 팔아넘기는 건데요. 근데 네가 빚이 있지 않냐, 네가 만약에 여기 가서 한 달간 바싹 일하면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팔아넘기는 겁니다. 또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오면 대포 통장 하나당, 그러니까 통장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오면 통장 하나당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5개 만들어서 가는 거죠. 가서 이거 주고 5천만 원 받을 네. 생각으로. 사실은 이 대포 통장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쉽게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불법인 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가는 경우인 거죠. 근데 갔는데 뭐 통장과 함께 이제 몸도 같이 억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거기 갔는데 억류가 돼서 막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이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나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못 나가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 너 나가게 해줄 테니까 2명 꼬셔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소에 알았던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진짜 괜찮은 데 있는데 너 여행 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와서 뭐 한 달만 일하면 나도 이제 그렇게 벌었어. 여기 한 달 와서 일해. 그다음에 대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단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마치 가서 친절하게 네. 해줄 것처럼 타요. 타서 심지어 비행기 값을, 티켓 값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리면 이쪽입니다 해서 봉고차에 태울 때까지는 아주 친절하게. 근데 봉고차에 태우면 바로 이제 여권을 압수를 합니다. 여권 내놓으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보통 이제 관광 비자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된다, 바꿔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 때리고 이제 고문을 하고 한 며칠간 그렇게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네. 어떻게 할래? 너 이런 식으로 계속 할래? 아니면 그 마케팅 이제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로 하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그러면 뭐 돈도 줄 수 있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성과금도 주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거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